AI와 인간의 전쟁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실 저희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남세동 보이즈X 대표님, 우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에 딥러닝 설명해 주셨을 때 너무나 저희가 감동을 받아갖고 이번에도 꼭 모셔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한테 준비해주신 강연 저희가 들으면서 제가 이제 질문 있으면 중간중간 학생으로 빙의를 해서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챗GPT 난리인데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슬라이드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마지막 장이 챗GPT인 거예요. 아까 앞에는 설명이 없어요? 오히려 챗GPT 얘기는 필요한 게 아니고 챗GPT가 나오기까지 또는 챗GPT가 돌아가는 원리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구나.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챗GPT는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목이 챗GPT 없는 챗GPT 설명이고 그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챗GPT는 거의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 않는 일단 슬라이드에는 없어요. 제가 근데 여기서 나가시면 안 되는 게 이걸 이해하셔야 챗GPT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맞아요. 챗GPT를 위한 것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제가 들어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의 목표는 사실 지금 저희 녹화하고 있잖아요. 홍 기자님이 다 이해하는 거, 100% 이해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이해하면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방송 전에 잠깐 얘기 나눠보니까 홍 기자님 벡터가 뭐더라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 기자님 이해하시면 모두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걸로. 그렇죠. 하여튼 저는 오늘 홍 기자님 100% 이해시키는 게 목표니까 100% 이해해 봅시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이제 설명들 들어보시면 뭐 언어 모델, 거대 모델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델이란 단어부터 생소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모델이 뭐냐. 챗GPT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 LLM? 그쵸. LLM. 그거를 이제 서비스로 포장을 해서 나온 게 챗GPT인 거죠. 거대 언어 모델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채팅이고 그 채팅이라는 포장을 거쳐서 나온 게 챗GPT고 그 거대 언어 모델 그 중에 일단 모델이란 단어를 이게 좀 생소하실 테니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모델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프라모델. 네, 뭐 프라모델도 모델이죠.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모델 하우스인가요? 그쵸. 모델 하우스도 모델이죠. 저거는 자동차의 어떤 모델. 저거는 스마트폰의 뭐 모델. 뭐 S23 뭐 이런. 그쵸. 그것도 모델이라고 하고 갤럭시라는 것도 모델이죠, 사실. 그 모델들이 다른 뜻의 단어 같기도 하지만 다 공통된 점이 있으니까 다 같이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성을 띈다. 함축된 어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함수라는 게 있죠. 함수라는 게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나가는 거. 이게 사실 중학교 때인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입력이 x라고 쓰고 이 함수 f를 거치면 fx라고 하는데 저거 y라고 쓰죠. 그래서 y는 fx. 이렇게 그림으로도 그리잖아요. 가로축이 x, 세로축이 y. x가 마이너스 1일 때 뭐 y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식으로. 그게 함수잖아요. 제가 모델을 설명하고 지금 함수를 설명하고 있는데 함수랑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거칠게 얘기하면 모델, 함수, 인공지능 이게 다 같은 거다 라고 일단 생각하셔도 돼요. 아직도 안 하다 하실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뉴스에서 기상 예보를 한다. 그러면 기상 예보를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거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사실은 함수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왜 함수냐? 기상 예측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력이 뭘까요? 뭐 구름의 상황, 그 다음에 뭐 습도, 온도.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기상 예측을 하기 위한 입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출력은 이제 강수량, 오늘 비가 올 확률 이런 게 출력인 거죠. 그래서 그걸 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슈퍼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기상 예측 프로그램이라고도 부를 수 있잖아요.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부를 거냐 아니면 우리가 함수라는 관점에서 볼 거냐 또는 그걸 모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기상 예측 모델. 함수라고 하면 수학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쵸. 함수는 수학식인 거고 모델은 그것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보는 거고 프로그램은 이제 컴퓨터에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프로그램이고 근데 사실은 기상 예측 프로그램, 기상 예측 함수, 기상 예측 모델 다 같은 뜻이라는 거죠. 기상 예측 수학식 이러면은 잘 와닿을 것 같긴 한데. 그럼 같은 말이죠. 기상 예측 수학식의 다른 말이 기상 예측 함수고 같은 말이죠, 사실. 그거를 컴퓨터에서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둔 게 기상 예측 프로그램. 그 수식을 그대로 돌리는 거죠. 사실 엑셀에다가 우리가 수식 넣으면 그 돌아가잖아요. 그게 프로그램인 거죠, 사실. 청소년 예측 모델 이런 말은 약간 익숙하세요. 어떠세요? 아니, 체중 예측 모델이라고 하면은 그냥 청소년 누구의 체중이다 이러면 쉬울 것 같은데 체중 예측 모델이라고 하면은 조금 별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그 표현. 청소년 체중을 예측하기 위해서 아까 기상 예측을 위해서는
사진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청소년의 체중 예측을 위해서 어떤 입력들이 필요할까요? 청소년 어떤 나이가 필요할 것 같고, 나이, 키가 필요할 것 같고, 키, 나이 키 좋고요. 일단 네, 네. 두 개 제일 중요한 거고. 네. 또 하나. 성별. 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시죠? 깜짝 놀랐네. 나이 키 성별이 있으면 체중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함수로 생각해 보면 입력이 네. 나이도 숫자, 키도 숫자, 네. 성별은 0, 1로 넣으면 되니까. 네네네. 아니면 뭐 우리 주민등록번호 체계처럼 1, 2로 넣어도 되고 네네. 그 숫자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그러면 체중이 예측돼서 나오면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예측할 수 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이제 모델의 한계인 거고, 예를 들면 뭐 만 3세고요. 네. 키가 뭐 80cm고요. 여자예요. 네. 하면은 어떤 예측이 나올 텐데. 보통 애 아빠들끼리는 이제 뭐 그렇게 하면은 한 14kg 나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모델인 거죠. 그거 모델을 애 아빠가 장착하고 있는 거죠. 그 모델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 정확하냐. 네. 예를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2, 3kg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10kg씩 틀리진 않는다는 거죠. 그쵸. 그게 모델인 거죠. 네네네. 이거는 모델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그냥 통계예요. 실제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서 그런지 그 점들을 이어놓은 건가요? 그게? 그렇죠. 지금 이건 키예요. 여자 3에서 18세 이 가로축이 나이고요. 예. 만 나이에 따른 키의 통계예요, 그냥. 근데 왜 선이 여러 개냐면 97%, 3% 이런 이게 100분인 것 같죠? 예. 그래서 뭐 어떤 퍼센타일에 속하냐 그런 것 같아요. 저기는 체중 남자. 왼쪽은 체중이네요. 그래서 여자 키의 어떤 통계, 네. 남자 체중의 통계. 네. 이렇게 통계가 있기 때문에 저게 머릿속에 우리가 모델로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 딱 3세 지금 한 5kg가 딱 중간 아닙니까? 그러네요. 제가 아까 14kg 아, 말씀드렸어요. 그러네요. 애 아빠도 잘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이제 머릿속에 또는 마음속에 네. 남자고 그 나이가 있으면 키에 대한 모델이 대충 머릿속에 있는 거죠. 네, 그거는 통계 기반으로. 그런 걸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 수식과 같은 말이다. 모델은. 그래서 여기에 입력은 X축, 출력은 Y축. 네. 근데 지금 사실 입력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 하나하나는 입력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이. 그쵸. 근데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이제 만약에 둘 다 같은 체중이었으면 네. 입력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성별이 들어가니까요. 그쵸. 네. 거기에 만약에 키까지 입력으로 줬다. 그러면 더 정확해질까요? 더 부정확해질까요? 더 정확해지겠죠. 그쵸. 네. 나이와 성별과 키까지 있어. 네. 더 정확해지겠죠. 그쵸. 거기에 뭔가 하나 더 있으면 또 더 정확해지겠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루 식사량이라던가. 그렇죠. 네.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네. 하루 식사량의 정보가 있으면 네. 더 정확해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입력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정확해진다. 근데 만약에 가로축이 지금 나이가 있어요. 예. 출력은 어차피 체중이에요. 그러면 원하는 출력은 어차피 숫자 하나예요. 근데 입력이 두 개다. 예를 들면 키와 식사량. 식사량도 이제 어떤 축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입력이 두 개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하나가 들어가고 하나가 더 들어가서 세 번째 뭐 3차원 공간이 돼야 그렇죠. 될것 3차원이 같은데. 되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X, Y, Z 이렇게. 그리고 4차원은 저도 4차원을 어떻게 그리나 알아봤는데 4차원은 못 그려요, 사람이. 4차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하지 사람은 생각도 못 해요. 근데 입력이 두 개만 돼도 이제 3차원이고 입력이 세 개면 사실은 4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인터스텔라 보면 막 그쵸. 블랙홀 들어갔을 때 맞아요. 몇 차원인지 모르는 공간이 막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입력이 두 개일 때는 3차원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사실 이런 거죠. 지금 이거는 예를 들면 그 지점의 높이가 출력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네네. 그럼 입력이 2차원상의 어떤 경도 위도를 주어지면 그때의 높이. 그게 이제 경도와 위도가 두 개의 입력인 거고 X1, X2라고도 할 수 있고 XY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출력은 Z. 그럼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입력이 두 개이고 출력이 하나인 거를 시각화했을 때 근데 요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전부 다 함수와 수식과 모델과 프로그램과 좀 더 나가서 인공지능까지 사실 거의 다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네네네. 또 우리가 인공지능을 상상할 때 이 함수다라고 상상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함수다라고 상상을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함수예요, 정확하게는. 초거대 함수.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심지어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정확한 말이에요. 그냥 초거대 함수. 실제로 함수고. 함수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말을 함수로 하느냐를 이제 오늘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네네네. 사실 이 바로 직전에 보여주신 그림 있잖아요. 그 사진 같은 거. 그것도 함수를 찍었을 때 어떻게 그게 나오는지 조금 그거는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네요. 아주 좋은 질문 주신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얘는 경도와 위도
이게 뭐 x1, x2라고 할게요. 이 경도 위도가 주어졌을 때 이 높이가 어떻게 되냐 이런 이제 높이를 예측하는 이건 함수라고 할게요 제가. 그럼 요거 높이니까 h라고 할게요. 요 x1, x2가 주어졌을 때 h를 요것과 일치하는 이 위성사진이라고 하면 이 위성사진과 일치하는 함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함수는 f라고 쓸 수 있고요. 이 f, x1, x2인 거예요. h. 그럼 요런 f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걸 좀 더 쉬운 문제로 바꿔보면 그냥 우리가 중학교 시간에 늘 보는 이런 함수 그림 있잖아요. 내가 아무렇게나 그렸을 때 그 함수를 찾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바뀌어요. 요게 된다고 요게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냥 상상에 제가 맡기기로 하고요. 일단 요게 되는 것부터 신기할 거잖아요. 요게 되면 이제 요건 되나 보다 라고 믿기로 하고 요게 어떻게 되는지 요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공지능이 요거 하는 거거든요. 요걸 피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그 딥러닝, 거대 언어 모델이니 뭐니 다 딥러닝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딥러닝은 알고 보면 커브 피팅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하하는 투로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커브 피팅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커브를 그렸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는 함수를 찾아가는 과정을 피팅이라고 해요. 옷 맞춰 입는 그 피팅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커브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함수를 찾는 과정을 커브 피팅이라고 해요. 말이 들어왔어요. 이게 입력이에요, X. 어떤 말이 들어와. 그러면 어떤 말을 낼까? 이 말을 낼까? 이 말을 낼까? 이 말을 낼까? 그게 챗GPT인 거예요. 어떤 말이 들어오면 어떤 말을 내는 게 좋을까? 근데 그 말을 학습하는 과정이 커브 피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2016년도에 제가 머신러닝 그런 신기한 것들에 대해서 좀 탐구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해본 게 있어요. 직접 해보신? 네, 직접 해본 거예요. 얼마나 아무 함수나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손으로 그린 거예요. 방금 손이 나왔죠. 제 손이고요. 손으로 정말 아무렇게나 그리는 거예요. 아무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맘대로 그린 거. 그거를 컴퓨터가 찾는 거예요? 간단한 뉴럴넷을 통해서 ABCD를 하면은 이렇게 함수를 다 피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록색 선 있죠? 이 초록색 선은 그 선 그대로예요. 그냥 제가 그린 선. 근데 파란색 포인트 있죠? 요거는 정답 포인트. 그러니까 초록색 선을 다 집어넣기는 너무 많으니까 컴퓨터한테는 어쨌든 포인트를 넣어야 돼요. 데이터 개수를 이게 초록색 선 무한대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파란색 점들을 제가 찍어준 거예요. 연속 같지만 불연속이군요. 그쵸. 이게 6이다 만약에 x가 6일 때 y가 40인 함수인 거예요. 이 x, y는 제 맘대로 아무런 숫자를 정한 거고요. x가 6일 때 y가 40이 나오는 함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초록색 선 위에 있는 파란색 점들을 제가 이게 등 간격으로 이렇게 딱 찍은 거일 테고요. 이 빨간색 점들은 지금 학습 중인 함수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막 조절해가면서 이 파란색 점과 딱 일치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막 일자였다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막 중간 자기가 휘게 하고 막 난리가 났네요. 그렇죠. 이게 그 뉴럴넷을 써서 제가 파라미터 찾은 거거든요. 저 오른쪽 끝에서 계속 열심히 맞추네요. 저건 이제 그 맞추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뭐 왼쪽부터 맞춰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것도 설계 방법으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커브 피팅 좀 더 와닿으세요? 저렇게 아무렇게나 그려도 찾아가네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모든 그림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엄밀한 걸 좀 생략하고 나면 그냥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려도 다 찾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붙긴 해요. 생략하면 그냥 다 찾을 수 있다. 그걸 제가 아까 눈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까 그 등고선 지도 뭐 있었잖아요. 그것도 차원이 조금 높을 뿐이지 다 찾을 수 있겠죠. 이제 어떻게 그려도 찾아지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커브 피팅, 그걸 모델링이라 그래요. 모델을 만드는 과정인 거죠. 또는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든다고 해도 되고 찾는다고 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날씨 예측 모델을 만든다. 다시 말씀드리면 날씨 예측 인공지능을 만든다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또는 날씨 예측 프로그램을 만든다.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죠. 프로그래밍 한다. 모델도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모델링도. 내가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걸 그냥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ing 붙인 거네요? 그렇죠. ing 붙인 거죠, 그냥. 그래서 이 F를 찾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아까 뭐 비슷한 그래프죠? 나이 들어오면 키 나가고 이런 거랑 비슷한 그래프죠? 이 각 점들이 뭘까요? 파란 점들이? 아까 한 명 한 명의 키나 몸무게. 그쵸. 이런 거를 데이터 포인트라고 불러요. 데이터 점. 데이터 포인트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데이터 점이라고 하면 쉽죠? 한 사람. 데이터 점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예측할 건데 제가 모델링을 할 거예요. 일단은 직선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아까는 제가 커브 피팅이라고 그랬는데 커브 이전에 라인 피팅이라고 해봅시다.
어떤 직선으로 이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선을 아무렇게나 그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노란 선으로 끝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너무 이상하네요. 네, 네. 누구에게 시켜도 노란 선으로 끝은 않을 거고, 뭐 요 빨간 선을 사람마다 조금씩 각도가 바뀌고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그쵸. 대충 이렇게 그릴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사람이 모델링을 한 거고요. 아까 그 애아빠 머릿속에. 네. 제가 딱 저 정도로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네, 이렇게 직선으로 대충 있는 거죠. 아니면 커브까지 없겠죠, 머릿속에? 대충의 직선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바꿔보면 a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렇죠. 직선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차 함수. 1차 함수. 이게 이제 x가 1차이죠. 그래서 ax 플러스 b. 이때 모델링이라는 거는 일단은 내가 1차 함수로 할 거냐 2차 함수로 할 거냐를 정하는 것도 물론 모델링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나한테 주어진 건 1차 함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모델링이라는 건 뭐냐면 a와 b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기울기랑 절편이라고 하죠. 절편. 여기가 b죠. 여기가 왜 b인지 중학교 수학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x가 0일 때 a는 사라지죠. 그쵸. x가 0이니까 b만 남죠. b는 5. 그래서 여기가 b예요. a는 각도고. 아무튼 a와 b를 찾는 거가 모델링이라고 보면 돼요. 1차 함수에서는. 그러면 우리 최종으로 애아빠 최종 얘기하니까 되게 좋다. 우리 애아빠 최종 모델링을 해봅시다. b가 얼마일까요? 0세 때요. 보통 한 3kg 왔다 그렇죠. 갔다 우리 머릿속에 모델링이 돼 있는 거예요. b가 3으로 돼 있는 거예요. b는 3이다. 평균이 3일까요? 4는 안 될 것 같다. 3.5. 3.5. b가 3.5로 머릿속에 모델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한번 찾아봅시다, 모델. 한번 해보세요. 지금 머릿속으로 모델링 해보세요. A요? 만 살 때 뭐 한 7, 8kg 갈래나요? 그러면은 4X라고 하면 또 2살이 되면 너무 높아져 버리는데? 그럼 2살로 하면 이제 해보세요. 2살일 때 10일이 되네요, 그러면? 3이라고 하면 10일이죠. 그럼 좀 너무 3살, 3, 4, 12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한 3살까지는? 좋은 걸로 칩시다. 그러면 방금 머릿속에서 모델링을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B가 3이고 A가 4인 그 홍 기자님 모델이 나온 거예요. 체중 예측 모델. 그 모델의 이름은 홍 모델 이렇게 하면 돼요. 거대 연애 모델 말고 홍 모델 이렇게 하나 만드신 거예요. 그래요? 네, 10살이면 43kg. 조금 그때부터는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쩌면 그 1차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 키라는 게 이렇게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좀 꺾이는 거니까 1차가 아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커브를 그려야 될 텐데, 그러면 뭐 3차, 4차 이런 함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제가 모델을 만든 겁니까? 네. 네. 그게 모델이에요. 그 인공지능인 거예요. 인간지능이죠. 홍인간지능. 홍인간지능. 이제 모델이 좀 더 와닿으세요? 모델링이 뭔지도 아시겠죠? 지금 방금 모델링 하신 거예요. 그거를 엄청나게 크게 하면 챗GPT가 나오는 거고요. 그걸 살아오시면서 그냥 이미 머릿속에 이제 챗GPT처럼 돌아가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나가고 살아오면서 이게 뇌가 모델링이 된 거죠. 근데 얘는 이제 또 다른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또 다른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어요. 데이터점.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은 대충 감으로 한 거잖아요, 방금. 그렇죠. 이렇게 대충 선을 끄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컴퓨터가 하려고 그러면 뭐 정확하게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컴퓨터는 뭐든지 정확하게 시키는 것만 해요. 원래 전통적인 의미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는 인공지능 포함한 프로그램도 사실 시킨 일만 해요, 정확하게는. 근데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시킬 거냐. 어떻게 이 빨간색 선을 찾게 시킬 거냐. 아까 이 A와 B. 이게 처음에 랜덤하게 주어지면 이 노란색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노란색 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노란색 선이라고 치면 이 노란색 선 잘 생각해 보세요. 노란색 선과 파란색 점들이 있어요. 이만큼 예측이 틀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특정 X에 대해서 모델은 EY를 예측했는데 실제 정답은 EY예요. 그럼 요만큼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 오차라고 하거든요. 오류, 뭐 오차.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는 모델링 할 때 로스라 그래요. 로스. 손실. 뭐 오차라고 하시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그럼 요만큼 틀린 거잖아요. 요만큼 틀렸다. 왜냐면 같은 X에 대해서 모델은 요걸 예측했는데 정답은 이거야. 인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틀렸어. 그러면은 자, 이걸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오차를 다 더한다고 해봐요. 이 파란 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러면 노란 선의 오차가 클까요? 빨간 선의 오차가 클까요? 노란 선이 크겠죠. 노란 선 쟤는 엄청 오차가 크네요. 그쵸, 엄청 크잖아요. 저게 다 더해지고 나면 빨간색보다 노란색이 훨씬 크겠죠. A와 B를 조정해가면서 오차가 낮은 쪽으로 간다고 쳐요. 그러면 빨간 선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빨간색이 됐어요. 그 다음에 A와 B를 A를 조금 바꾸든 B를 조금 바꾸든 바꿨다고 해봐요. 아주 조금씩. 그러면 얘가 조금씩 움직이겠죠. 근데 오차가 봤더니 조금씩 커져. 그 오차라는 게 합이에요. 이거 빼기 이거 한 거의 절대값.
절대값이 오차죠. 그래서 그 절대값을 다 더한 거. 그게 토탈 로스, 총 오차, 총 손실인데 A와 B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빨간 선을 끄었다고 해봐요. 끄고 나서 거꾸로 A와 B를 조금씩 바꿨더니 오차가 점점 커져. 다시 돌아가야죠.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커브 피팅이에요. 지금 여기 라인이었지만 라인 피팅인데 A와 B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최적의 AB를 찾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A와 B를 찾았다 치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아, A와 B를 조금 바꿨더니 손실이 커지네? 그러면 지금이 최적인가 보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선을 점점 더 기울기를 크게 해줬더니 점점 오차가 커져서 다시 회귀한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내려봤더니 다시 또 오차가 커지네? 그럼 딱 그 중간 지점이 완벽한 선인 거네요? 그쵸, 그쵸, 그쵸.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거의 이제 다 이해하신 건데 그거는 조금 생략하기로 하고 아무튼 기본 원리는 그렇게 조금씩 바꿔보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조금 여기에 그 함정이 있긴 한데 이거 넘어갈게요. 여기는 회색점이에요. 이런 회색점들을 예를 들면 직선으로 예측한다. 직선으로 예측한다 그러면 오차가 좀 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직선으로 예측하면은 오차가 큰 함수밖에 안 나와요. 아까 제가 체중 예측할 때 한 3살까지는 제 홍 모델이 괜찮게 갔었는데 한 10살 지나고 나면 오차가 엄청 커지는 것처럼 1차 함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버리면 그래서 1차 함수로는 좀 한계가 있고 그 2차, 3차라는 게 폴리노미알 뭐 다항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함수가 아닌 아예 다른 또 함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예 생각해보시면 sin x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 네네네. sin x 이런 건 아예 다른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예 다른 함수로 또 그래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sin x도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sin x 뭐 그런 거. 코사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쵸, 그쵸. 그런 거를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요걸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직선일 때는 좀 오차가 크다. 근데 오차가 적은 어떤 함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게 컴퓨터한테 넌 몇 차로 찾아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찾나요? 맞아요.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정해주긴 해요. 그게 모델의 구조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컴퓨터가 찾긴 해요. 예를 들면 구조를 찾는다는 건 컴퓨터가 내가 2차로 해볼까? 3차로 해볼까? 해보는 거군요. 그것도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기본 원리는 또 아까 그거랑 비슷한데 A와 B를 조정하다가 여기가 좋나보다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2차, 3차, 4차 막 올라가다가 차수를 올렸더니 계속 좋네? 그럼 점점 올리는 거예요. 계속 올려. 그러다가 야, 이제 더 이상 올리면 안 좋나 보다 라고 다시 내려.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컴퓨터가 몇 차로 하는 게 좋을지도 막 자기가 찾아가요. 그 구조조차 컴퓨터가 찾는 시대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구조는 사람이 좀 정해주고 그 구조 안에서 이제 A와 B를 찾는 거.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4차 함수라고 치면 4차 함수면 A, B, C, D, E 5개의 A, B, C, D, E를 정하는 일을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때려 넣는 거군요. 기본적으로는 좀 무식하다고 보면 되는데 완전 랜덤은 아니고 아까 얘기한 조금 올렸다 조금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라미터라고 해요. 그게 파라미터입니까? 그게 파라미터예요. A와 B가. 저번에 저희가 봤던 그림이랑은 사뭇 다르네요. 거기서 화살표가 파라미터죠. 그 하나하나가 파라미터인데 그 선 하나가 그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선 하나가 A 하나, B 하나고요. 그 파라미터 제가 그때 W라고 했었는데 대강 얘기하자면 엄청나게 큰 함수다. A와 B가 엄청나게 많은 함수다. 1750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함수구나. 아까 이제 홍 모델. 파라미터 몇 개죠, 홍 모델은? 파라미터 2개. 파라미터 2개짜리 이제 홍 모델인 거죠. 그럼 이제 홍 모델과 어떤 뭐 김 모델이 있어요. 이 둘이 경쟁은 A와 B 파라미터 2개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A와 B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오차가 얼마나 이제 누가 더 크냐. 심지어 국가별로 다를 수도 있겠다. 네덜란드 이런 데는 크겠죠. 근데 아까 그 홍 모델은 X가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이 하나인 거에 대해서는 홍 모델과 김 모델이 나이 하나만 놓고 경쟁하는 거예요. 나이 하나 놓고 누가 더 좋은 A와 B를 찾나 이거 가지고 경쟁하는 거고 조금 더 이제 큰 무대에 나가면 나이 말고 야 너희는 이제 나이 말고 X1 나이 말고 성별, 그 다음에 국가, 뭐 식사량 이런 거 X1, X2, X3로 줄 테니까 A, B, C, D, E, F를 줄 테니까 이 A, B, C, D, E, F 가지고 경쟁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거의 수학 경시대회군요. 제 생각에 수학 경시대회 아니고 노가다 경시대회. 누가 더 A, B, C, D, E, F 그걸 이제 컴퓨터가 찾아주는 게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못 이겨요 이미 그쯤 되면. 파라미터라는 게 또 어렵게 느껴지시면 그냥 파라미터라는 게 이거예요. 이거 올려보고 내려보고요. 올려보고 내려보고.
우리 그 조명의 강도를 조절한다. 네. 그것도 파라미터인 거죠. 그리고 마침 또 이게 좋은 예인데 네. 저거는 연속적인 파라미터예요, 값이. 네네네. 이렇게 쭉 아날로그로 이어져 있잖아요. 네. 얘는 끊어져 있죠. 하나, 둘, 셋, 넷, 딱 네. 4개만 있네요. 저거는 태어난 지 지난 시간 같은 건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 있는 거죠. 네. 얘는 성별 같은 거예요. 성별은 1, 2 이렇게 다 끊어져 있죠. 네네네. 네, 요런 파라미터도 있고. 여기 스튜디오도 이게 있던데.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소리를 얻기 위해서 조절하는 파라미터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미 사람이 이런 파라미터를 다 조절해 가면서 좋은 소리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죠. 네네. 요거는 파라미터가 뭐 한 수십 개 되는 네. 어떤 레코딩 스튜디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A, B, C, D, E, F를 이렇게 쫙 조절해 가면서. 근데 얘는 연속적. 얘 연속적이죠. 네. 네.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조절하면 결과값이 바뀌죠. 네. 모델도 파라메타를 쓰는 모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걸 파라메트릭 모델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런 모델들은 이렇게 파라메터를 조정해서 모델의 결과를 바꾼다. 네. 그러니까 홍 모델과 김 모델의 차이는 파라메터 차이다. 파라미터 차이다. 네. 네. 그래서 요거 파라미터고 저도 진짜 이런 거 궁금한데 진짜 이렇게 했죠? 있으니까 찍은 거겠죠. 있으니까 있는 네. 거겠죠. 예. 와, 이거는 진짜 엄청난 귀를 가지시고 엄청난 지식이 있으셔야지 이거 컨트롤이 되겠네요.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컨트롤 할까요? 와. 아무튼 녹음실에 가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진이 있는 걸 거잖아요. 다 하나하나의 뭔가 역할을 하는 애들일 거 아니에요. 뭐 저음일 수도 있고 그거를 알고 계시니까 파라미터를 움직여 보면서 더 좋나 나쁘나를 해보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예.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하나 싶지만 이거 사람이 하니까 있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모델링, 파라미터 네. 이제 이런 걸 좀 아시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다 숫자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언어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컴퓨터가 처리를 하려면 네. 일단은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컴퓨터라는 게 계산기거든요. 사실은 컴퓨터는 계산만 해요. 네. CPU는 0101 계산만 하고요. 메모리는 0101 보관만 하고요. 인터넷은 0101 보내고 받고만 해요. 컴퓨터가 하는 모든 일은 네. 0101 숫자만 처리해요. 근데 우리는 컴퓨터로 사진도 보고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숫자로 바뀌어서 처리되고 보관되고 전송되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키보드에 써도 그거는 컴퓨터는 숫자로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것들이 숫자로 바뀌느냐? 그거를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일단 숫자고 네. 언어도 일단 숫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걸 함수를 찾아서 모델링을 해서 함수를 찾아서 네. 챗GPT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네. 이미지가 좀 더 시각적으로 이해하기가 좋아요. 이미지가 숫자로 바뀌는 과정. 네. 그래서 이미지부터 볼게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예요. 데이터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이미지 중에 뭐 대표적인 슈퍼 마리오가 있어요. 네. 요즘에는 이제 픽셀이 너무 작아서 네. 초고해상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FHD, 4K 예. 이런 게 해상도가 높다라는 뜻이고 네. 픽셀이 작다라는 얘기예요. 네. 예. 픽셀이 작으면 작을수록 요 네모가 잘 안 보이죠. 지금 여기 색깔이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인가요? 3개죠. 네. 검은색도 친다 그러면 4개인 거죠. 예. 네네. 그래서 각 위치는 일단 숫자예요, 이미. 네, 위치값. 네, 위치값 네. X와 네. Y가 있는데 네. 뭐 행과 열이 있죠. 음. 그 행과 열은 이미 숫자로 있고요. 각 위치의 색깔만 숫자로 표시가 되면 이거를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가 있고 보관하는 순서를 아무렇게나 정해도 돼요. 맨 아래 가로 왼쪽 아래부터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하는 하셔도 돼요. 거예요? 보통 컴퓨터는 저 왼쪽 위부터 합니다. 아, 위부터요? 네, 왼쪽 위부터. 어쨌든 뭐 상관없어요. 네. 왼쪽 아래든 뭐 왼쪽 위든 정하면 되고. 그래서 그 숫자들을 쭉 나열을 하면 이제 이 마리오 그림을 내가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숫자로 어떻게 바꿀 거냐? 각 위치에 이제 각 픽셀이 있는데 네. 지금 지금 픽셀이 색깔이 아까 3개라 그랬잖아요. 사람 눈은 3원색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3원색이라고 하는데 레드, 그린, 블루. 그러니까 RGB라고 하거든요. 네. 아까 전구를 이렇게 조절한다 그랬잖아요. 네. 전구의 강도를 조절해가지고 이 3가지 색깔을 합하면 저런 색깔이 나와요. 예를 들면 주황색이다. 그러면 빨간색이 많이 들어가야겠죠, 주황색은. 네. 이게 사실 내가 인터넷으로 마리오를 보낼 때만 이렇게 숫자로 보내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디스플레이도 아까 제가 돋보기로 본다 그랬잖아요. 네. 좀 더 좋은 돋보기 또는 큰 전광판 있잖아요. 네네네. 그 픽셀이 엄청 클 거잖아요. 예. 멀리서 보니까 이제 그 안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막 전구가 이따만한 전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실제로 네. 전구가 네. 빨강, 초록, 파란 전구로 돼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마리오 그림의 정보를 숫자로 바꿔가지고 가로라고 합시다. 그러면 0,0,0 하고 그 다음 가로 네네. 또 0,0,0. 네. 그래서 0,0,0 가로가 엄청 보내지겠죠? 그 다음에 저 처음에 노란색이 와요. 네. 그럼 그 노란색 그 가로치고 뭐 노란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이제 그래서 이미지가 숫자로 바뀌는 거는 그렇게 해서 바뀐다. 이제 얘가
스마트폰에 보관이 될 때 네. 그렇게 숫자로 바뀌어서 보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사진으로 나오지만 얘는 사실 뒤에는 숫자로 돼 있다. 그쵸. 네. 숫자로 돼 있고 사진으로 우리가 보이는 이유는 디스플레이라는 게 그 숫자를 빛으로 변환해 주는 거죠. 전구를 껐다 켰다 하면서. 네. 전구를 껐다 켰다 하는 건 아까 그거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R이 245가 들어왔다. 강도를. 그러면은 그 픽셀에 빨간색 전구를 245로 켜는 거죠. 디스플레이가 하는 일이 그거인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뭐 어떤 리모컨이 있어요. 만약 전구 리모컨 뭐 그런 리모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엄청 똑똑한 리모컨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숫자로 245 넣으면 그 전구가 이제 245의 강도로 켜지는 거죠. 네네네네. 그런 정보는 없을 것 같고 그 리모컨에 이렇게 강도 조절하는 리모컨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랑 사실 같은 거예요. 그게 컴퓨터는 숫자로 처리할 뿐인 거죠. 사람은 이제 이렇게 리모컨에서 이렇게 조절하는 거고. 네네. 이해가 됐습니다. 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미지가 컴퓨터가 숫자로 처리하는 원리는 그래요. 이게 딥러닝이잖아요. 네. 이건 모델링 같은 비슷한 말이고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하고요. 예. 딥 뉴럴 네트워크 네. 이건 아까 AX 플러스 B 이런 것처럼 어떤 수식이 있는 거예요. 네. 수식의 형태. 그 수식의 형태가 네. 보통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단순한데 왜 단순하냐? 네. 동그라미와 네. 화살표밖에 없어요. 동그라미는 숫자 하나예요. 동그라미는 어떤 숫자 하나다. 네. 화살표는 어떤 숫자를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는 숫자 하나인데 이것들이 다 곱해진 다음에 곱해진 결과를 다 더해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처음에 입력은 앞에 화살표가 없잖아요. 네. 입력 노란색은 입력되는 숫자예요. 홍 모델이라고 합시다. 네. 홍 모델이 엄청 발전해가지고 AX 플러스 B를 넘어서 이제 딥러닝 하는 홍 모델이 됐어요. 예. 딥 뉴럴 네트워크 홍 모델. 네. 웅장해지네요. 엄청나게 거대한 홍 모델이 나왔어. 파라미터 20개짜리. 네. 챗 GPT는 1750억 개이기 때문에 1750억 분의 20 정도 되는 거대 모델이 나왔어. 예. 저 노란색 입력이에요. 네. 홍 모델의 입력이 뭐였죠? 아, 나이였죠. 아, 그렇죠. 나이. 예. 저 나이 하나예요. 저 동그라미 하나가. 네. 그 밑에 동그라미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이 모델은 입력을 2개 받는 거예요. 오, 네. 그럼 뭐 받으실래요? 저기 나이. 나이랑 키 받겠습니다. 체중과 성별을 예측해 볼까요? 그럽시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얘는 아주 신기한 모델인 거예요. 네. 나이와 키를 받으면 네. 체중도 예측하지만 성별도 예측해. 오. 나이와 키를 가지고 성별을 예측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네. 예측할 수 있다고 칩시다. 네. 뭐 예측이 잘 안 되면 결과가 안 좋을 뿐이지 모델은 만든 거예요. 아, 그쵸. 안 좋은 모델인 네, 거죠. 네. 틀리는 모델. 예. 성별을 예측하는 모델. 네. 그러면 얘는 0 아니면 1이에요. 얘는 0 아니면 1. 네. 얘는 뭐라고요? 체중. 체중. 얘는 어떤 숫자가 나오면 돼요. 네. 함수예요. 네. 근데 이 동그라미 나머지는 다 동그라미의 화살표로 들어와서 화살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 반복이에요. 네.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동그라미 하나만 확대해 볼게요. 네. 자, 그 하나를 확대한 거예요. 이게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시그마가 네. 그 중학교 때가 나오는데 더하기예요, 그냥. 네.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이걸 다 더했다고 보면 돼요. 네. 저기서 말하는 W0 있죠. 네. 저게 아까 그 파라미터예요. A, B. 네. 이 홍 모델이라고 치면 W0가 A고 네. W1이 B고 그 다음에 좀 더 모델이 커졌으니까 B, C, D 이렇게 있는 거예요. A, B, C, D, E, F 쭉 있는 거예요. 예. 그 홍 모델의 파라미터가 지금 여기 이제 이거 하나로 보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네. 이게 N개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입력이 X0부터 쭉 있는 거예요. 키, 뭐 나이 뭐 이렇게 쭉 있을 수 있겠죠. 네. 입력단을 보면 그렇고 맨 앞에 네. 맨 앞에는 그렇고 그 뒤쪽을 보면은 네. 이 앞쪽에서 또 뭐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냥 숫자겠네요. 네, 그 숫자겠죠. 네. 그 숫자가 그냥 저기 X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단에 있느냐에 따라 저 앞에가 그 앞단인 거죠. 네. 그러면 자 아까 AX 플러스 B였잖아요. 네. A 곱하기 X잖아요. A 곱하기 AX라는 게 X죠. A 곱하기 네, X잖아요. 네. 그 곱하기란 말을 생략한 네, 거죠. 네. 이것도 똑같아요. W0 곱하기 X0예요. W0가 아까 A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X0가 X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요 그림이 뭘 뜻하냐면 곱하기라는 뜻이에요. 일단 화살표가. 그래서 A 곱하기 X, B 곱하기 X, C 곱하기 X 이거를 다 더해요. 여기서. 네. 이게 아까 파라미터라 그랬죠? 네. 파라미터들이 각각의 입력에 곱해져요. AX, BX, CX 뭐 이렇게 곱해져요. 다 더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F라는 아주 단순한 함수를 거치는데 이 F는 네. 그림으로 보면 이런데 어쩌면 그림보다 말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 F라는 함수인데 함수라는 건 X가 들어오고 Y가 나가는 거잖아요. 예. 얘는 그냥 Y는 X예요. 그래서 예. 그대로 나간다. Y는 아무리 X 없이 그냥 나간다. 똑같으니까. X가 들어오고 Y가 나간다. 예. Y는 X죠, 이건. 네. 근데 X가 0보다 작으면 0이 나간다.
아, 네, 네. 아, 저번에도 뒷면에 설명해 줄 때 그냥 음수면 0이다. 네, 음수면 0, 양수면 그대로. 아.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0 아니면 그대로예요. 네. 자, 0 아니면 그대로라고 치고, 네. 0 아니면 그대로예요. 네. 얘가 음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키와 나이는 음수일 수 없지만, 예. 얘가 음수일 수 있잖아요. 네. 그쵸. 얘가 음수면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다 더했을 때. 그래서 얘가 양수면 양수가 그대로 나가고, 음수면 0을 보내라. 0을 보내라. 그러면 다시 이제 이걸로 돌아가 볼게요. 네. 한번 이걸 학생 모드로 또 설명해 보세요. 키와 나이가 들어왔어요. 네. 이게 숫자죠. 그 다음에 요게 어떤 파라메타가 있어요. 예. A, B, C 막 써 있어요, 숫자가. 숫자 하나. 예.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키가 들어오면은 A 값을 줘갖고 저 위로 곱하기를 해갖고 위로 보내는 거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내는 애는 뭐 B를 찾는 걸로 두 번째로 보내고. B를 곱해서, 키에다가 곱해서. 키에 곱해서. 네. 아, 그렇군요. 첫 번째 저 초록색 화살표는 A의 키를 곱해서 보내고. 네. 두 번째 중간으로 가는 화살표는 키에 B를 곱해서 보내고. 그쵸, 그쵸. 밑으로 가는 화살표는 키에 C를 곱해서 보내고. 그쵸.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제가 키랑 나이였죠. 나이를 받았으니까 나이 곱하기 그 다음에 A, B, C 했으니까 D를 곱해서 저 위에 원으로 보내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D2를 곱해갖고 나이와 2를 곱해갖고 두 번째 원. 그 다음에 나이와 F인가요? F를 곱해갖고 맨 밑에 그쵸. 원. 한 다음에 지금까지 정확합니다. 네, 맨 위에 원은 A 곱하기 키 한 값과 그 다음에 D 곱하기 나이 한 값을 더해서 맨 위에 원이 나오겠군요. 걔는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겠네요. 아니죠. A와 D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그 값이요. 네, 곱하기 값이요. 그러네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네. 그래서 값을 찾아갖고 그 값이 나오면 그게 음수가 나오면 0으로 나중에 보낼 거고 그 다음에 그 양수가 나왔으면은 그거에 곱하기 또 저쪽을 해서 맨 위에도 보내고 또 중간에도 보내고 또 다른 값으로 곱해갖고 보내야 되겠네요. 정확해요. 그걸 반복하면은 여기서 뭔가 숫자가 나오겠죠. 예. 그게 다 틀리면 이제 틀리는 모델이지만 맞으면 좋은 모델인 거예요. 네. 맞으면 좋은 모델. 그게 최대한 맞게끔 A, B, C, D, E, F, G 이거를 계속 바꿔보는 거군요. 근데 그 아까 제가 바꾼데 어떻게 바꾼다 그랬죠? 네. 오차가 가장 적은 선을 찾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조금씩 바꾼다 그랬죠. 네네, 조금씩. 조금씩 바꿔보고 더 안 좋아지면 안 바꾸고 좋아지면 바꾸고. 네. 약간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설명이 약간 생략된 게 있어요. 뭐 로컬 미니마라는 문제가 있는데 혹시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 로컬 미니마라는 문제를 찾아보시면 되고 그거 넘어가고요. 그것만 생략해서 생각하면 그냥 조금씩 바꿔보면서 오차가 적은 A와 B를 찾는다. 그렇게 하면은 이걸 가지고 좋은 모델이 나오더라. 안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다. 네. 근데 이거를 엄청 크게 1750억 개까지 늘려봤더니 이게 좋게 나오더라라는 말을 하더라 얘가. 처음 시작되고 있는 원이 저희는 2개를 넣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초거대 AI 모델이다 뭐 이러면은 저 처음에 넣는 거는 사람이 정해줘서 몇 개를 정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건 막 유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 모델 설계를 하기 나름이고 숫자도 어떻게 정하느냐 나름인데 뭐 예를 들면 한 글자씩 제가 넣기로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까지 넣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 건지를 예측하기로 해봐요. 그럼 한 글자 한 글자가 숫자 하나로 바뀌어요. 그러면 예 하나, 를 하나, 들 하나 이렇게 네 글자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또 입력을 뭐 1000글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저 노드가 1000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는 숫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0000을 넣는 거죠. 바둑으로 비유하자면 이건 비유고 실제로 알파고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바둑 같으면 저 입력이라는 게 현재 바둑판이다. 그러면 19 곱하기 19개의 노드가 있는 거예요. 저 노드에 마이너스 1, 0, 1, 흑, 100 없음. 그게 흑이면 마이너스 1, 0이면 없음, 100이면 1. 그래서 노드가 19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바둑판 상황을 저 19 곱하기 19개의 노드가 쫙 있고 저 입력에 마이너스 1, 0,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숫자 2개가 나오는데 이게 X, Y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X, Y에 둘 거냐. 현재 바둑판 상황을 넣으면 내 차례다. 그럼 내 차례에 X, Y를 둘 거예요. 랜덤하게 막 처음에는 모델이 멍청하다고 해봐요. 그럼 막 랜덤하게 XY가 나오겠죠. 심지어 XY는 19 곱하기 19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40, 5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잘못 계산을 하면. 그럼 이제 모델이 멍청하다.
근데 이제 모델이 똑똑해질수록 적어도 19 곱하기 19 하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적어도 현재 값이 현재는 비어있는 곳에 둬야 될 거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만약에 노드를 하나만 두고 네. 숫자 하나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딥러닝이다라는 게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을 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저게 수학식이구나, 그다음에 어떤 식이구나라는 걸 마치 저희가 지금 설계할 수 있을 것처럼 지금은 이제 기분이 드는데요. 아까 홍모델이 좋았던 것 같아요. 홍모델을 네. 직접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걸 컴퓨터가 하면 이제 그리고 컴퓨터가 하는데 이 딥러닝이라는 게 뭐냐면 이 딥뉴럴넷 구조를 이용해서 네. 이걸 이용해서 ABCD를 조정하면 네. 그게 딥러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ABCD가 1750억 개가 있는 거, 이 화살표가. 그게 이제 챗GPT인 거. 그러면 저희가 컴퓨터 조금만 다룰 줄 알면은 집에서 한 500개 정도 파라미터가 있는 거는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겁니까? 집에서 하려면요, 네. 뭐 수백만 개도 할 수 있어요. 수백만 개 됩니까? 네. 제 집에 있는 컴퓨터로? 예. 오. 뭐 수백 개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아무거나 막 예측 모델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그쵸. 오. 잘 안 돌아가겠죠. 그게 결과 찾는 거군요. 제가 한 500개짜리 만들어서 어떤 걸 넣으면은 좀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인풋과 아웃풋을 한번 정해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홍모델 만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노트북에서도 수십만 개 정도는 아주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돌릴 수 있어요. 네. 와, 그거 한번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습을 한다는 건 A, B, C, D, E, F, G 이거를 지금 찾아가는 과정인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쓸 때는 뭔가 인풋이 나오면 걔는 이미 A, B, C, D가 찾아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거를 학습을 해서. 이제 그게 바로 프리트레인드인데 GPT의 그 P가 프리트레인드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 프리트레인드가 프리란 말 빼고 보면 트레인드잖아요. 네. 트레인드라는 건 학습이 됐다라는 뜻이고요. 네. 학습이 됐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모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모델이 나왔다. 네. 그건 A와 B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홍모델은 이미 고정이 돼 있어. 그 영원히 안 바뀌면 이제 꼰대 뭐 이렇게 그 모델이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A와 B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학습이 끝난 거. 그걸 트레인드라고 하고 그걸 왜 프리트레인드라고 그러냐면 예. 조금 더 학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럴 때 이제 내가 조금 더 학습하고 싶으니까 그 프리트레인드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그게 프리트레인드고. 그럼 미세 조정이라는 거는 나중에 그 A, B, C, D, E, F, G를 조금 움직여 본다는 것처럼 조금 더 바꾸는 거. 네, 조금씩만 움직여 보는 거예요. 조금 더 바꾸는 거.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할 때는 얘를 좀 많이 한번 바꿔서 이게 정해지고 프리트레인드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트레인을 하는 거니까 많이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다 바꾸는 거고 이제 파인 튜닝, 네. 미세 조정이라는 거는 조금 바꾸는 거. 네. 그래서 사실 프리트레인드는 그냥 사실 트레인드랑 같은 말인데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얘는 이제 프리트레인드라고 부르자 이런 거지. 사실 프리트레인드와 트레인드가 뭐 구분이 돼 있냐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